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만약에 읽어보면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내용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세 발로 하는 산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영화배우 문소리 씨가 저자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공저자예요. 문소리 씨가 진돗개를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다리가 3개입니다. 장애견인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세 발로 하는 산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개 키우다가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 보면 문소리 씨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은 2021년 9월에 출간됐고요. 어찌 보면 일종의 리메이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책은 자기 집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문소리 씨네 집 아이들에게 읽어주려고, 가족끼리 읽으려고 만든 책이더라고요. 문소리 씨의 딸이 연두고요. 문소리 씨의 조카의 이름이 수영입니다. 이 두 친구에게 읽어주려고 수영이의 엄마, 그러니까 이 책의 공저자 유영화 씨가 이 책을 처음 썼습니다. 유영화 씨는 유치원 교사인데 특수 유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을 가진 분인 거죠. 아마 연두하고 수영이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 책을 세월이 지나서 이제 문소리 씨가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어른들을 위한 책입니다. 네, 달라진 점은 진돗개 2마리의 노년이 보인다라는 점이에요. 어떤 사연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문소리 씨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 2마리, 이름은 보리와 달마입니다. 하얀색 개고요. 백구예요. 2006년 6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장성군에 있는 절인데 절 이름이 백양사고요. 이 절에서 스님이 키우던 개가 새끼를 7마리를 낳았는데 문소리 씨가 그 중에 2마리를 데리고 와서 키우기 시작했던 거죠. 보리가 여동생이고 달마가 오빠가 됩니다. 보리 달마, 이름이 특이한데 그냥 지은 이름은 절대 아니고요. 스님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보리 달마는 깨달음을 뜻한다고 하고요. 어느 인도 스님이 중국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인도 스님의 인도식 이름이 보디다르마이고요. 중국식 이름이 보리달마라는 거죠.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마가 앞다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건강했는데 백양사에서 태어난 7마리 그 강아지들 중에서 제일 건강하고 제일 활달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고가 났던 거죠. 네,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리와 달마가 어릴 때 문소리 씨는 시골의 어느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들을 좀 자유분방하게 키웠던 모양이에요. 집 밖으로도 나갈 수 있도록 해준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선가 다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집 앞까지 와서 철퍼덕 쓰러져 있는 달마를 이 문소리 씨가 발견을 합니다. 아마 교통사고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고 있고 목격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오른쪽 앞다리의 위쪽이 부러진 걸로 진단이 나왔고요. 수술을 했지만 뼈가 붙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개들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뼈가 잘 붙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수술을 한 지 한 달 뒤에 다시 수술을 합니다. 이번엔 다리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달마의 성격을 보여주는, 얼마나 활달한 개인지, 얼마나 밝고 착한 개인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수술을 하고 며칠이 지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습니다. 달마는 아직까지 병원에 있는 상태고요. 가족이 달마를 보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합니다. 걱정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도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의 병실의 문을 여는 순간 반전이 있었죠. 달마가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거죠. 달마는 무척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이 책은 적고 있습니다. 간호사 누나들한테 둘러싸여서 잘 놀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죠. 기분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당시 사진으로 찍어둔 걸 강숙 씨가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책은 어른을 위한 동화책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도 무척 훌륭한 게 많습니다. 자, 달마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달마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달마가 퇴원하는 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달마를 다치기 전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네, 이게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입니다. 다리 하나가 없어졌다고 불쌍해하면 달마는 그게 더 슬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대해줘라. 네, 이 말을 의사 선생님이 했던 거죠. 그래야 달마가 몸은 좀 불편하지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설명이었습니다. 과연 개만 그럴까 싶더라고요. 인간도 마찬가지 아닐까?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분들 주변에 참 많잖아요. 그분들에게도 평소와 똑같이 대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평소와 똑같이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곁에 있어주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달마와 보리는 이 책이 출간된 게 2021년 9월인데요. 그때 당시에 달마와 보리는 15살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100살이 넘은 노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리는 이제 귀가 좀 잘 안 들린다고 하고요. 근데 여전히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마는 좀 많이 쇠약해졌다고 하죠. 네, 앞다리도 많이 휘었습니다. 네 다리로 몸을 지탱해야 되는데 근데 앞다리 같은 경우는 하나뿐이니까 한 다리로 몸의 중심을 잡다 보니까 다리가 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산책을 조금만 해도 헥헥거리게 됐다고 하고요. 또 이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는요, 보리가, 여동생 보리가 오빠 달마를 너무 잘 챙긴다라는 점이었어요. 산책을 하다 보면 보리가 달마를 기다려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 책은 적고 있습니다. 보리는 다리가 4개니까 아무래도 앞서가게 되고요. 달마가 뒤처지게 되죠. 그럴 때 보리가 잠시 서서 달마를 기다려주게 된다라는 거죠. 달마는 그런 보리를 보면서 좀 더 기운을 내서 몇 걸음을 더 걷더라. 네, 그렇게 이 책은 쓰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돌봄이 필요한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돌봐주는 게 이치인 거죠. 건강한 누군가가 노약자를 돌봐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근데 요즘은 과연 우리가 그 이치에 맞게 살아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필 이 책을 읽었던 시점에 장애인과 관련한 뉴스가 많이 보도됐고 그걸 자주 접하게 돼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소리 씨에게 보리와 달마는 첫 번째 반려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려견이라기보단 그냥 집을 잘 지키는 경비견이 필요했다. 네,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뀌더라 이렇게 말을 하네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젠 개고기를 먹지 않게 되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소리 씨는 어릴 때 몸이 약해서 개 소주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일을 하다 보니 이게 고되니까 스태프들을 먹이겠다고 개고기집도 자주 갔었다라고 문소리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마와 보리를 키우고 나서 이게 바뀐 거죠. 예를 들어 달마가 어릴 때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달마를 찾아보겠다고 전단을 만들어서 그걸 동네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또 혹시나 모란시장에 잡혀간 게 아닐까. 네, 그때 모란시장에서 개를 팔던 때니까요.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러다가 달마가 집에 돌아오면 너무 반가워서 눈물도 흘리고, 네, 그러면서 이 보리 그리고 달마, 이 반려견들이 정말 가족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네, 눈물을 흘릴 정도면 가족이 다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달마를 가족으로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나타난 변화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몬소리 씨의 부모님은 이제 보리와 달마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 보리와 달마를 산책을 시키다 보니까 자신들도 자꾸 걷게 되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그게 고맙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더 큰 변화도 있습니다. 문소리 씨는 이제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와 달마를 가족으로 여기고 나니까 개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명이더라 라는 걸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생명을 어떻게 막 대할 수가 있냐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이 확대 발전합니다. 이젠 공장식 축산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채식을 지향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 그리고 우리 자연을 위해서 플라스틱 등의 소비를 줄여보려는 축소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책에서 문소리 씨가 쓰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인간을 이만큼 변화시킬 수 있구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모두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잖아요. 이게 다 보리와 달마가 문소리 씨와 그의 가족에게 준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보리와 달마, 특히 장애견 달마와 이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둘 다 노견이고 언젠가는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글쓰기는 참 의미가 있는 행동인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와 이별을 준비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 이게 애도의 측면에서 봐도 진짜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의 수익 중의 일부는 사육곰 생추어리를 만드는 활동을 후원하는 데 쓰인다. 네, 이렇게 책에 적혀 있습니다. 사육곰이라는 단어도 좀 낯선 분들 계실 텐데, 사육곰은 철장에 gat혀서 살고 있는 곰을 뜻하고요. 생추어리는 그 사육곰을 구해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생추어리는 보호센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책을 판매한 수익의 일부가 쓰인다 라는 점,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도 배우 문소리 씨의 활동을 눈여겨봤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문소리 씨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새롭게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